이렇게 흘러내리는 오믈렛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요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야겠죠. 먼저 한국,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오믈렛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달걀 3개를 그릇에 깨서 넣고 간을 위해 소금도 넣어줍니다. 흰자와 노른자가 완벽히 섞이도록 휘젓고 나서 체에 걸러주면 되는데, 이렇게 체에 걸러주면 더 부드럽고 만들기도 쉬워진다고 하네요. 우선 팬을 충분히 예열시킨 뒤 손에 묻은 찬물을 튀겨 이렇게 물이 방울 지는 모습이 확인되면 기름을 두를 겁니다. 근데 물을 튀겨보니 방울이 되려다 말고 바로 증발해버리네요. 필요 이상으로 예열된 것 같지만 개의치 않고 기름을 두른 후 풀어둔 달걀을 부어줍니다. 이제부터 계란이 완전히 익기 전까지 이렇게 젓가락으로 무자비하게 휘저으며 스크램블을 할 겁니다. 그리고 찾아내고야 말았죠. 똥손의 재능을. 편집하면서 다시 보니 이미 다 익었는데 언제까지 휘젓고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렇게 바로 시작된 두 번째 도전. 첫 도전에서 기름을 골고루 두르지 않았던 실수를 빠르게 캐치하며 기름을 고르게 둘러줬습니다. 그 위에 달걀을 붓고 열심히 휘저은 결과 그대로 익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알갱이들끼리 붙여서 뒤집는 연습까지 했으니 조금은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첫날은 계란 6개를 날리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의 완벽한 패배를 겪고 다시 여러 영상을 찾아보니 달걀에 우유를 조금 섞어주면 팬에서 달걀이 익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전과 같이 스크램블 에그가 돼버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유부터 넣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팬의 크기가 크면 달걀이 넓게 퍼져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므로 18cm 정도의 크기가 좋다고 하니 18cm? 마침 딱 그 정도 크기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딱 맞는 사이즈 아닌가요? 오케이, 그럼 바로 예열시키고 달걀을 부어줍시다. 그래도 나름 세 번째 도전이라고 열심히 휘저으면서 윗면은 폭신폭신하게 잘 만들었는데 냄비여서 그런지 바닥과 옆면이 다 달라붙어서 억지로 긁어내보니 다 탔습니다. 냄비는 웬만하면 국물 요리에 사용합시다. 그래도 어떻게든 럭비공 모양으로 만들어 잘 뒤집어내는 모습이 뿌듯하네요. 자, 이제 장난은 그만하고 본격적인 연습을 위해 작은 크기의 팬을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20cm 팬으로 구매했습니다. 큰 팬으로도 오믈렛은 만들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선 한 번의 도전마다 계란을 5개는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둘째치고 솔직히 다 먹을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도전부터는 예열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찬물을 튀기지 않고 기름에 나무젓가락을 찔러본 뒤 젓가락 끝이 지글지글할 때 달걀을 투입시킬 겁니다. 지금 팬을 바꿔서 그런지 느낌부터 다릅니다. 확실히 냄비보단 훨씬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뒤집기와 모양 잡기인데 끝부분이 잘 안 떨어지는 느낌에 오랫동안 불 위에 두었더니 바닥이 잘 익은 팬케이크처럼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완성된 모양을 보니 모양 잡는 게 앞으로 큰 숙제가 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 도전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목표인 흘러내리는 오믈렛과는 다르게 이미 표면이 거의 익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5번째 도전은 표면이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계란을 접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익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 밖에서 휘저어봤지만 오히려 바닥이 제대로 익지 않았는지 접을 때 조금 찢어졌고 여전히 바닥은 타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포슬포슬한 속을 얻게 되었으니 접는 타이밍을 조금씩 빠르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6번째 도전에선 조금 빠르게 접어서 북극에 깨진 얼음처럼 되었지만 접힌 면이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으니 불 조절에 성공해서 만약 뒤집은 면도 연한 노란색이라면 이번 도전은 끝입니다. 네, 어김없이 타고 말았네요. 오믈렛을 뒤집을 땐 달걀이 팬 밖으로 조금 나오도록 밀어내고 끝부분을 들어서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장인들이 팬을 살짝 기울여 남은 손으로 손잡이를 통통 치면서 오믈렛을 밀어내죠. 하지만 기술 없이 손잡이만 치게 되면 빠르게 뒤집지 못해서 바닥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슬슬 모양은 잡혀가는 게 보이네요. 이건 피드백을 수용해서 만든 7번째 오믈렛입니다. 확실히 이전보단 조금 나아 보이는데 뒤집는 방법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 오믈렛을 만들면서 손잡이를 친 횟수는 총 70회. 그럼에도 시커멓게 타지 않은 이유는 하염없이 손잡이를 치고 있을 미래를 예상하고 불의 세기를 줄여놨습니다. 8번째부턴 많은 영상에서 고무주걱을 사용하길래 집에 있는 나무주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걱은 다 같은 주걱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9번째에서 나무주걱으로 뒤집기를 3번 연속 실패하면서 모두가 고무주걱을 사용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팬과 달걀 사이의 간격에 주걱을 넣어서 뒤집어야 하는데 말랑한 고무주걱은 잘 파고들겠지만 단단한 나무주걱은 깊게 넣으려고 하면 달걀을 밀어내기 때문에 나무주걱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덧 벌써 10번째 도전. 이제는 더 이상 태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아예 불을 꺼버립니다. 바닥이 제대로 익지 않아서 흘러내리기까지 하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안 익었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탔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타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믈렛을 만들고자 하는 저의 앞에, 그러니까 카메라 뒤에 서 계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도전이 아닌 학부모 참관 수업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지껏 쌓은 모든 노하우와 피드백을 활용하여 오믈렛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긴장감에 머리가 백지가 된 저는 해본 적도 없는 실수까지 저지르며 살짝 태워버렸습니다. 참관 수업이 무사히 끝난 뒤 간신히 이성을 되찾고 나서 오믈렛을 태우지 않기 위해 불 조절에 심혈을 기울였고 약간의 유혈 사태가 있었지만 드디어 태우지 않는 것에 성공! 하지만 모양이 망가졌으니 이 감각을 살려서 바로 다음 도전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기름이 뜨거워지면 달걀을 묻혀 예열된 정도를 확인
확인하고 달걀을 열심히 스크램블 하다가 표면이 계란국일 때 접는 완벽한 타이밍과 부드러운 속을 증명하는 탄력에 살짝 그을렸지만 그럴듯한 모양까지 완벽해 보이네요. 이제 썸네일을 박력있게 한방 밥 위에 올리고 다시 한번 찍고 나서 오믈렛을 갈라보니 그새 익어버렸네요. 다시 이번에는 정말 느낌이 좋습니다. 이 찰진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럼 바로 커팅! 아니 왜 안 흘러내리지? 더는 안 되겠네요. 솔직히 이제 먹을 자신이 없습니다. 마침 남은 가스도 단 한 번의 용량만 남았으니 이번 도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사용할 달걀입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달걀은 4개입니다. 오믈렛이 흘러내리지 않는 이유를 내용물의 무게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달걀 4개를 사용하면서 그 무게를 채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오믈렛은 지금까지 중 가장 이쁜 색깔의 오믈렛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흘러내릴까요? 드디어 흘러내렸습니다. 꼭지점을 정확하게 갈랐다면 반대쪽도 흘러내렸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오믈렛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 영상이 오믈렛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